예. 한 주간의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홍차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슈로 두산 바켓을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두산 바켓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이유가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 가운데 두산 바켓 주주들의 손해가 제일 크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주주분들의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두산 바켓이 어떻게 진행되냐,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자료는 디스 투자증권에서 만든 그 보고서에 있는 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디스 투자증권은 회사 자료 가져온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을 하게 되고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 중에 새로 만든 회사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사임회사, 신생회사에 두산 바켓이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멀쩡하게 상장되어 있는 두산 바켓 주주는 어떻게 되냐? 두산 바켓 주주들에게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에 로봇 관련된 주식이 인기가 좋으면서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두산 바켓은 돈을 잘 못 벌다가 최근에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바켓은 저평가, 두산 로보틱스는 고평가 이런 상태에서 그 회사를 합치게 되고 그리고 두산 바켓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시가로 하다 보니까 두산 바켓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 그리고 주주들의 의견이고요. 여기서 이제 뉴스를 하나 보게 되면 금감원에서 증권 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명령했다라고 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두산 바켓과 로보틱스 합병으로 국내 기관과 소액 주주들이 크게 반발을 했고, 이에 대해서 금감원이 두산그룹 자체적으로도 합병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도 역행한 등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직권신고서의 정정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직권신고서 쭉 나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단 하나도 정정이 안 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다 정정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금감원에서 정정을 하라라고 연락이 오면 그냥 이제 자발적으로 정정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정정 제출 요구라는 공시를 따로 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증권신고서는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선 증권신고서는 물론 이제 기초자료들은 회사에서 제출을 하고 초안이나 뭐 이런 걸 하겠지만 거의 증권신고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사업보고서를 한 번 더 쓰고 거기에서 어, 회사의 위험 요소, 위험 요소들을 좀 강조한다. 이제 그 부분들을 위험 요소라는 거는 뭐 전방 시장, 뭐 현업 시장, 그 후방 시장, 그리고 뭐 예측치, 뭐 매출 예측치, 순이익 예측치, 뭐 그거에 따라서 못 이루어졌을 때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시장 자료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증권사들이 거의 대부분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 부분에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돈을 당기는 게 아닌데도 증권 신고서를 낸다라는 거는 이게 보통 증권 신고서를 낸다라는 거는 유상증자, 대규모 IPO라든 유상증자를 할 때 증권 신고서를 내는데 증권 신고의 원래 목적이 자통법 119조에 나오면 모집과 매출이고요. 그 모집은 이제 신주 발행하는 거고 매출은 구주를 파는 거고, 그 중에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모집이든 매출이든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고 돈을 당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모집이 되겠죠.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내는데,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에도 모든 합병은 다 증권신고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합병의 경우에서 피당사자, 주식을 상장되어 있는, 뭐 꼭 상장이 안 돼도 됩니다. 합병으로 인해서 주식을 부여받은 자가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증권신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이거 공시 쪽에서는 물론 이제 자통법에서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지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자통법에서 규정하는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융업자의 대표 주주나 최대 주주가 되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시 쪽으로 보게 되면, 증권신고서가 유일합니다. 보통 대부분 다 공시를 나가고, 공시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회사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고나, 뭐, 보고나 이제 이런 것들만 하게 되는데 증권신고서만 자동법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증권신고서 나가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감원에서 요거에 대해서 효력 발생이라는 공시를 회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금감원에서 해주고요. 그 효력 발생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효력이 이제 발생을 되고 증권시가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산박객 같은 경우는 아마 합병으로 인해서 받는 주식이 합병으로 인해서 교부 주식이겠죠. 그 주식이 50명 이상, 물론 둘 다 상장사이기 때문에 50명은 뭐 훨씬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금감원에서는 정정 신고를 하라고 했고, 그랬더니 이제 두산 바켓 로보틱스 합병을 이 정도로 간다. 회사는 시장 가치 밸류업 확신하니까라고 이렇게 이런 다른 기사가 나왔고요. 회사 쪽에서는 이제 양사의 장기 기업 가치 재고를 확신하고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소액 주주는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소액 주주 반발을 고려해서 시장은 그런 겁니다. 소액 주주들은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있으니까 돈을 더 달라 뭐 이런 식인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상장사끼리의 합병 그리고 주식 교환 이런 것들은 현행법상 시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역시나 두산그룹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정정 요구에 합병 비율에 대한 관한 건 없고 합병 공시하고 나면 정정하는 건 통상적인 절차다. 이런 거고 여기 이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는 두산 로보틱스의 밸류업이 필요하다면 오너 지분을 희석하더라도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두산 로보틱스하고 두산 바켓을 갖다가 이렇게 합치고 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 만약에 진짜로 두산 로보틱스가 저렇게 밸류가 높은 상태에서 유상 증자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결국 회사는 하고 싶은 거 언제 하느냐의 문제지 하게 돼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감원이 합병 추진하는 직권신고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관글라스, 이테크 건설하고 회사 3개 이제 합치고 쪼개고 하는 과정에서 제 기억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3번에서 4번 하라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테크 건설하고 군장 에너지의 밸류를 조절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군장 에너지가 그 비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철회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게 없는 이유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증권사 또는 증권사 아니고 금감원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요. 금감원에서 이제 요런 걸 좀 더 적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성강글라스, 이테크 건설, 군장에너지의 삼탕한 합병이 역시 3번 만에 이제 세 번만 통과했네요. 이렇게 두 차례 정정신고 그리고 3번 만에 통과해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하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고요. 다만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합법의 그 뉴스의 헤드라인인데 합법에 기댔던 두산 SK식 지배구조 개편이
전례 없는 여론 결집에 초점을 맨다. 이게 이제 법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고, 지금도 하자는 없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든지 회사의 그 밸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